안녕하십니까. 대방고시학원 생물박물관입니다. 지금 2018년도 4월 28일 경북기출문제 해설을 해나가는데 곧 들어가기 전에 우선 출제 경향이나 또 출제 빈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갈게요. 출제 빈도는 항상 예년하고 마찬가지죠. 예년하고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에서 분자와 세포 단원에서 5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원이 요 3단원이죠. 그래서 분자와 세포 단원 5개, 유전학에서 4문제, 그리고 동물의 구조 확인에서 5문제 해서 전부 다 퍼센테이지가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 50, 60, 70%. 그래서 70%가 요 3단원에서 나왔고 나머지가 여기서 나왔는데 더 특이한 점은 뭔가 그러면 보통 여기서 한 문제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문제 정도로 해서 출제가 되고 여기서 이제 유전학이 한 5, 6문제가 나왔는데 유전학이 조금 덜 나왔는데 더 특이한 거는 진화생물학에서 3문제나 출제됐다는 거 하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보통 경북에서는 수능형으로 출제가 많이 안 됐거든요. 울산, 강원 이런 데가 수능형으로 출제가 됐는데 이번엔 경북에서 출제된 문제가 수능형으로 7문제, 8문제 정도가 수능형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럼 내년에도 꼭 이걸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럼 내년에 또 어느 지역에서 수능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도 약간의 수능형의 문제는 내가 이제 지금 해설해 가면서 이런 건 수능형의 문제라고 얘기할 테니까 약간의 여러분들이 수능형의 문제도 어느 정도는 조금 푸는데 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능형의 문제는 절대로 안 나와요. 우리는 1분에 한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형의 문제라도 빨리빨리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수능형의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기본 하이클래스 기본 개념만 기본하고 심화 개념만 들었으면 충분히 수능형의 문제도 풀 수 있게 출제가 되고 있죠. 한번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 수능형의 문제 이 정도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한번 해서 알아보고 나갑시다. 제가 먼저 1번 문제. 1번 문제는 다음 물질대사 그림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미노산, 단백질,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된 거고 그 다음에 B번은 포도당이 이산화탄소가 물로 됐어요. 그럼 아미노산, 단백질, 이거는 아미노산이 펩타이드에 합해서 단백질로 뭐 된 건가 합성된 거고 이거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 물, 화살표가 뒤로 돼 있죠. 그럼 포도당 플러스 산소는 이산화탄소 물 플러스 에너지 이거는 분해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호흡인가? 세포호흡이죠. 세포호흡 과정. 그리고 이거는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 있는 ATP가 되고 이거는 아데노신 인산 2개 있죠. 2개 있고 ADP 플러스 뭐가 떨어져 나가는가? 인산이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ATP가 ADP 플러스 인산 되는 과정을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런 정도 수능형으로 이런 그림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으면 A는 동화작용이다. A는 합성이니까 동화작용 맞죠? 또 식물에서 B가 일어난다. 식물에서 B, 세포호흡. 그렇죠. 세포호흡은 모든 생물이 전부 다 하죠. 그래서 모든 동식물이 다 세포호흡하기 때문에 동물이나 식물이나 전부 다 B가 일어난다. 맞는 말이죠. 이번에 B에서 가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럼 B에서 가와 같은 B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 물 플러스 에너지죠. 그럼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물로 되면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면 이 에너지를 어디에 저장해야 되는가? ATP에 저장을 해야 되죠. 그럼 ATP에 저장하니까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가가 아니라 뭐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가? 나와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번과 니은번만 맞는 말이 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2번 문제는 다음 세포소기관,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고 세포소기관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RNA, 리보솜은 단백질과 RNA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리소솜, 소포체, 골지체, 액포 이거는 전부 다 단일 막구조이다. 우리가 막구조일 때 제일 먼저 소포체 막구조죠. 소포체에서 유래된 골지체 막구조지. 골지체에서 유래된 리소솜 막구조죠. 그리고 중심 액포 막구조가 되죠. 그래서 단일 막구조이다. 맞죠? 근데 리보솜은 인에서 만들어지는데 인이 막구조 아니니까 물론 리보솜도 막구조로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 잘못됐죠. 리소좀 세포 내 소화작용한다가 되죠. 그래서 맞는 건 3번, 잘못된 건 3번 돼야 되겠죠. 3번은 다음 중에서 사람의 간세포, 시금치의 공변세포, 대장균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럼 사람의 간세포, 공변세포, 대장균, 이건 동물, 식물, 원핵세포, 대장균, 세균. 그러면 세포막은 동물도 세포막 있죠. 식물은 세포막, 세포벽 다 있죠. 대장균도 세포막, 세포벽 다 있죠. 그래서 공통점은 세포막 있다. 이건 공통점에 해당하는 설명이고, 리보솜 모든 생물에 다 리보솜은 있죠. 대장균도 대장균이 가지고 있는 것 세포벽, 세포막, 핵산, 리보솜 가지고 있죠. 대장균과 간세포, 대장균은 원핵세포, 간세포는 진핵세포인데 미토콘드리아, 막구조를 갖는 세포 소기관은 가지고 있지 않다. 대장균은 미토콘드리아가 없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죠. 이건 누누이 수업 시간에 누누이 설명했던 거니까 금방 알 수 있겠고, 간세포와 공변세포, 이거는 동물세포, 식물세포는 전부 다 진핵세포이다. 맞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3번 내야 되겠죠. 대장균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하고, 4번에 이걸 그래프 없이 말로도 말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기억을 해놔가지고 문제 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음 고장에 있던 어떤 식물 세포를 저장에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고장에 있던 것을 고장에 있던 식물 세포라면 쭈글쭈글 했었겠죠. 고장액이니까 이게 쭈글쭈글 했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무슨 액에다 담갔는가? 저장에다 담갔어요. 고장액에 있어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식물 세포를 저장에다 담가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저장액이니까 다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포의 부위가 커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고장에 있던 걸 저장에 넣으면 세포의 부위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세포의 부위가 커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세포의 부피가 커진다는 소리는 세포에 물이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물이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는 싱겁다는 소리죠. 싱겁다는 얘기는 삼투압이 어떻게 되는가? 낮아진다가 되죠. 삼투압이 낮아진다? 그렇다고 삼투압이 이런 정도는 안 되죠. 항상 우리가 삼투압, A가 바로 무슨 합을 나타내는 곡선인가? 삼투압 곡선? A가 삼투압이고, 그러면 물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점 세포의 크기가 커지니까 빵빵해지죠. 그럼 무슨 합이 커지는가? 팽합이 커지죠. 그래서 팽합이 점점점 커지게 된다. 이게 팽합이 되는 거죠. 그래프 이제 이걸 그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삼투압, 팽합. 그럼 삼투압 요점은 우리가 흡수력은 삼투압 마이너스 팽합이다. 그런데 요점은 팽합이 제로죠. 그럼 팽합이 제로면 흡수력과 삼투압이 같죠. 그래서 여기가 흡수력과 삼투압이 같고, 요점은 삼투압과 팽합이 만난 점이죠. 삼투압과 팽합이 만났으니까 흡수력 얼마가 돼요? 제로. 그래서 이걸 쭉 이은 요 선이 바로 무슨力을 나타내는 건가? 흡수력이죠. 그래서 항상 삼투압, 팽합, 흡수력. 그래서 삼투압이 팽합보다 더 높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제가 누누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어요. 삼투압과 팽합이 같은 점이죠.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B는 삼투압이다. B는 삼투압이 아니라 B는 무슨 역이 되는가? 흡수력이다. 가 돼야 되죠. 삼투압은 A가 삼투압이죠. 그러니까 V1일 때, V2일 때 팽합. V1과 V2 중에서 팽합은 점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V1보다 V2일 때 팽합이 크다. 2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3번에는 V2일 때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 V2일 때 세포막에 통한 물의 이동, 이거는 팽륜 상태. 팽륜 상태면 어떻게 되는가? 들어가는 물과 나오는 물의 양인 어떤 상태가 같다라고 해야 되죠. 물의 이동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상태든지 들어가는 물과 나오는 물은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물과 나오는 물의 양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물의 이동은 없다 그러면 안 되죠. 또 V2에서 원형질 분리가 아니라 V2에서는 무슨 현상인가? 팽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해야 되죠. 원형질 분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1보다 작을 때. 여긴 무슨 원형질 분리인가? 한계 원형질 분리. 이거보다 작을 때는 원형질 분리. 여기는 최대 팽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잘못된 건 몇 번 돼야 되는가? 맞는 건 몇 번 돼야 되는가? 2번이 맞는 말이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삼투압, 평압, 흡수력 잘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했는데 드디어 문제, 그림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삼투압, 평압, 흡수력과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5번은 다음은 어떤 식물에서 일하는 광합성 과정에 암반응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X에서 Z는 RUBP, 3PG, G3P 중에 하나이고 기억되게선 분자수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이산화탄소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럼 이산화탄소 들어가니까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이산화탄소를 누가 받아들이는가? 누가 받아요? 네, RUBP. B가 받아서 이산화탄소 받으면 3PG가 되죠. 3PG에서 포장 만들기 직전에 이건 뭐가 되는가? 3PG가 G3P로 되겠죠. 그래서 G3P에서 포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이제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은 됐어요. 화살표를 이렇게 반대로 돌려놨죠. 그래서 기억, 니은은, 디귿은 됐고 그럼 니은은 뭐가 되는가? 원래 우리가 정식으로 하면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하면 몇 CO2? 그렇죠? 6CO2 그러면 6RUBP 그러면 여기는 6CO2, 6RUBP 요거는 12-3PG가 되고 요건 12G3P가 됐다가 두 개의 G3P 포장 만들고 10개의 G3P는 다시 RUBP로 된다. 기억나죠?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죠. 이걸 반쪽으로 서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2배로 해놓고 많이 보던 걸로 한 다음에 반 토막 내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지금 2배로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가 6이 아니라 3이 나왔잖아요. 그럼 전부 다 2분의 1로 줄여야 되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가? 6이 아니고 3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6RUBP가 아니라 3RUBP 또 여기도 12가 아니라 6 여기도 반줄이니까 6G3P 이렇게 돼야 되죠. 내가 이거 나올 수 있다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니은은 3이다. 니은은 3RUBP 맞죠? 그래서 기억법 맞고 Z는 G3P다. G3P는 Z가 아니고 뭐가 G3P인가? Y가 G3P가 되죠. Y는 G3P다. 1과 2에서 모두 ATP를 소모한다. 1번. 여기선 제일 먼저 RUBP가 이산화탄소 고정 과정에선 ATP 필요 없죠. 그런데 G3P가 3PG 될 때 G3PG가 G3P 될 때 G3P에서 3PG가 1,3-DPG가 되죠. 그럴 때 ATP 들어가죠. 네, 1,3-DPG가 G3P 될 땐 NADPH2가 들어가죠. 그래서 ATP 여기서 이용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ATP가 이용된다. 그다음 다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RUP 재생될 때 ATP 이용되죠. 그래서 이때 ATP가 이용된다. 정식으로 하면 여긴 몇 ATP가 이용되는가? 12ATP 6분자 들어갔을 때 12ATP 여긴 6ATP에서 18ATP가 사용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3으로 줄였으니까 여기는 얼마 ATP가 되는가? 6ATP가 이용이 되고 여긴 몇 ATP인가? 3ATP가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합해서 9개가 이용되는 거죠. 왜 그런가? 이게 3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쭉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과 2에서 모두 ATP를 소모한다. 디귿번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광합성에서 여기서 우리가 항상 여기에 6으로 출제가 거의 됐었는데 반줄여서 3으로 출제된 것 경우가 지금 경북에서 출제가 된 거죠. 6번은 표는 유전자의 DDEE, FF인 어떤 식물을 자가교배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표현형에 따른 자손의 수다 DEF는 대립유전자 DF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라고 이런 문제 우리 단원별 문제풀이집에서도 많이 했었고 많이 이런 문제 다뤘죠.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 할 때는 DE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찾으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서 DE 하면 얼마가 되는가? DE 600, DE 300. 나머지 없죠. 그래서 900. 그래서 900만 봐도 9대 3대 3대 1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죠. 두 번째 거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 거 보니까 D 스몰 D이니까 300개. 스몰 D 라지
스몰 d 라지, 스몰 d 라지 300개. 스몰 d 스몰 e, 스몰 d 스몰 e 100개. 벌써 9대 3대 3대 1 나오죠. 그럼 D와 E는 뭐 돼 있다는 소린가? 네, 독립 돼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 F도 보면 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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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거 하나만 딱 보고서 이것도 900이 나오면 독립이고 900 안 나오면 연관이고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EF 봅시다. EF 600, EF가 300. 벌써 900이 딱 나왔네요. 나머지 계산할 거 없어요. 이것도 독립이에요. 9대 3대 3대 1. 이 F 보면 이 스몰 f 300. 스몰 E 라지 F, 스몰 E 라지 F 200, 스몰 E 라지 F 100, 300. 다음 스몰 E 스몰 F 100. 9대 3대 3대 1 나왔으니까 E와 F도 뭐 돼 있는가? 독립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죠. 그럼 뭐 남았는가? 네, DF 남았죠. 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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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 이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면 DF, 그러면 DF 600, DF 200, 800 나왔죠. 800 나왔어요. 그러면 DF, D 스몰 F, D 스몰 F 300, D 스몰 F 100, 400 나왔어요. 스몰 D 라지 F, 스몰 D 라지 F 300, 스몰 D 라지 F 100, 400 나왔어요. 스몰 D 스몰 F, 스몰 D 스몰 F 제로, 스몰 D 스몰 F 제로, 제로죠. 뭐서 몇 대 몇 나왔는가? 2대 1대 1 나왔잖아요. 그러면 독립이면 9대 3대 3대 1, 상인연관이면 3대 0대 0대 1, 상반연관이면 2대 1대 1. 그래서 이건 상반연관이구나. 상반연관 D와 F 연관, 상반연관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D와 F가 연관되어 있다. 그럼 D, F가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 D, F 또 스몰 d, 라지 f 이런 모양의 그림이 나오고 여기엔 D는 E는 뭐 되어 있는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D와 E는 독립, D와 E는 독립, E와 F도 독립, E와 F도 독립, D와 F가 상반연관 나오죠. 그러면 D와 스몰 f는 연관되어 있다. 기억번 D와 스몰 f는 연관되어 있다. 맞죠? D와 E는 독립되어 있다. D와 E는 독립되어 있다. 맞죠? 또 P에서 형성된 생세포 중에서 DEF의 유전자형 DEF D와 스몰 f가 연관되어 있는데 DF가 있는 생세포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생세포는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라지 D, 라지 F는 같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번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건 수능형의 문제인데 이 수능형의 문제도 어려운 문제로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우리 같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900만 나와도 금방 800 나오니까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형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온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 다음 7번에 이것도 수능형 문제죠. 다음 그림은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집안의 가계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집안의 가계도에서 이 자료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 나하고 수업한 수험생들은 아마 금방 찾을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우선 뭐부터 알아두라고 했는가 하면 우성유전인지 열성유전인지, 두 번째는 상염색체 유전인지 반성유전인지, 그렇게 두 가지 먼저 알아두라고 했어요. 그럼 우성 열성인가 먼저 찾아보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먼저 찾으면 똑같은 거 둘, 그러니까 이건 서로 다르니까 알 수가 없지.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나왔네. 부모한테 없는 형질 나왔으니까 유전병이 무슨 성인가? 열성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정상이 우성. 그래서 정상보다 유전병이 열성이라는 거 찾아냈어요. 네, 반성유전인지 한성유전인지 찾아야 되죠. 눈으로 금방 눈에 들어오죠. 어떤 게 눈에 들어오는가 그러면 이렇게 눈에 들어오네요. 만약에 반성유전, 열성이니까 생명이나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생명 열성유전. 그럼 엄마가 생명이라면 아들은 정상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돌연변이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돌연변이는 없는 상태로 해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머니는 정상인데 어머니는 생명인데 아들은 정상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면 상염색체가 반성 유전이 아니고 무슨 염색체 유전인가? 상염색체 유전이구나. 금방 가게도 복잡해도 금방 나와요. 그러면 XX, XY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이 유전병은 X 염색체 아니죠. 상염색체 위에 있다. 기억 틀렸고. 그러면 이 유전병은 정상보다 열성이다. 유전병은 정상보다 열성이다. 니은번 맞죠. 디귿번 이 가계도에서 구성원의 유전장을 모두 알 수 있다. 한번 볼까요? 열성이니까 열성 유전이고 상염색체 있으니까 이건 전부 다 무슨 A가 되는가? 스몰 a. 스몰 a가 되고 이게 스몰 A니까 아빠 엄마는 라지 A 스몰 A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스몰 A가 있으니까 여기 스몰 A는 하나 있어야 스몰 A는 자녀가 나오죠. 그럼 정상이니까 라지 A 스몰 A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건 다 정상이면 엄마가 스몰 A가 있으니까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아빠 거기 때문에 라지 A 스몰 A 되죠. 이것도 라지 A는 될 수가 없죠. 은하왔으니까. 그럼 라지 A 뭐가 돼야 되는가? 스몰 A가 되어야 스몰 A 나올 수 있죠. 이건 뭐가 되는 거? 엄마가 스몰 A,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아빠 거 돼야 되지. 라지 A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라지 A 스몰 A, 라지 A도 될 수 있어요. 라지 A 스몰 A도 될 수 있어요. 이건 전부 다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두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죠. 그래서 맞는 건 뭐가 되는가? 니은번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핏 딱 봤을 땐 굉장히 복잡한 가계도이다라고 할 거지만 실제로는 바로 찾을 수 있는 가계도가 되는 거죠. 8번은 다음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 합성되는 과정. 우리 하이클래스 생물의 요 그림 봤죠. 그래서 그 생물 하이클래스 우리 교재에는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까지 이렇게 표시해 줬잖아요. 그럼 그림이 있죠. 그래서 그 그림이 딱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긴 DNA야. 이중나성구 히스톤 염색질 응축이 풀리면서 DNA에서 요건 뭐가 일어나는가? 전사가 일어났네. 전사가 있으면 요거는 프리 mRNA네요. mRNA. 그럼 여기는 뭐가 일어나는가? 가공이 일어났죠. 스플라이싱. 가공되는 과정에서 스플라이싱이 일어나서 이게 mRNA가 됐죠. 리보솜이 붙었네요. 그래서 단백질 만들어졌네. 이거는 뭐가 일어나는가? 번역이 일어났죠. 그래서 가다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것. 전사와 가공, mRNA까지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렇죠. 핵 속에서 일어나고 mRNA가 빠져나와서 세포질 속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다만 세포질 속에서 일어나지 가는 세포질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다 과정만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1번 틀렸고. 네, 2번에 전사인자에 의한 전사조절은 가에서 일어난다. 전사인자에 의한 전사조절. 전사인자가 다른 말로 뭐라 하는가? 활성자가 인핸서에 붙어 특수전사인자는 활성자, 또 일반 전사인자 해서 RNA 중화표소가 부착이 돼야 전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 전사인자에 의한 전사조절은 가에서 일어난다. 2번이 맞는 말이죠. 전사인자, 특수전사인자와 일반 전사인자, 메디에이터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전사가 일어나죠. 가에선 엑손이 아니라 뭘 제거하는가? 인트론을 제거한다 해야 되고, 오페론 벌써 틀렸죠? 이거는 무슨 핵생물에서 나타나는가? 진핵. 뭘 보고 이거 진핵인가 알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보고 알 수 있죠. 인트론이 없어지는 것도 보면 알 수 있고, 히스톤 단백질, 월핵생물, 세균, 진정세균은 히스톤 단백질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페론과는 관계가 없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맞는 건 2번만 맞는 말이 되죠. 다음 중화효소 연쇄 반응을 이용해서 DNA 증폭시키는 과정. 중화효소 연쇄 반응은 꾸준히 나오고 있죠. 계속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변성, 냉각, 신장 순서로 요들하고 했죠. 변성시키는 건 몇 도에서 몇 도로 변성시키는가? 90도에서 96도 정도로 변성시키고, 냉각시키는 건 50에서 65도로 냉각시키고, 신장시킬 땐 TAQ 중화효소가 작용하기 위해서 72도C 정도에서 신장을 시킨다. 그래서 변성, 냉각, 신장인데 아마 영어로 나온 것 같아요. 뭐 어닐링 이렇게 해서 나한테 메일로 들어왔는데 영어로 나왔으면 denaturation, annealing, extension 이렇게 해서 영어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어닐링이라고 글자 써서 메일로 들어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전부 다 영어로 나왔는지 몰라서 그냥 내가 한글로 번역해서 쓴 거예요.
이번에 목적 DNA 5번 말단에 프라이머가 쉽게 결합하도록 낮은 온도를 유지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우리가 프라이머는 목적 DNA가 이제 이런 DNA를 변성시켰어요. 변성시켰으면 여기가 5번, 3번. 그럼 여기 3번, 5번인데 5번, 3번, 3번, 5번 이렇게 돼야 5번, 3번, 3번, 5번 5번, 3번, 3번, 5번 5번, 3번, 3번, 5번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긴 프라이머 어디다 붙여야 되는가? 여기다 프라이머를 붙여야지. 3번 말단 만들어주니까. 여긴 프라이머 어디다 붙이는가? 여기다 프라이머 붙여야 되죠. 3번 말단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프라이머는 어디에다 붙이는가? 목적 DNA. 이게 목적 DNA예요. 목적 DNA에 몇 번 말단에 붙여야 되는가? 3번 말단에 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목적 DNA에 3번 말단에 프라이머가 붙어서 프라이머는 5번으로 돼야 되죠. 목적 DNA 3번 말단에 틀렸죠. 고온에서도 안정된 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TAK 중합수를 쓰고 극소량의 DNA를 빠르게 다량으로 증폭시키는 거. 이건 우리가 중합표현세 반응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잘못된 건 몇 번 돼야 되는가? 2번이 돼야 되죠. 10번은 시조새는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이다. 다음 중에서 조류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 이건 쉬운, 진화에서 나온 문제, 쉬운 문제죠. 조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 깃털은 조류의 특징이죠. 눈 하면 파충류도 나타나고 조류도 다 나타나죠. 또 척추, 파충류도 있고 조류도 있죠. 근데 날개 끝에 발톱, 뭐의 특징인가? 파충류의 특징. 우리 교재에 파충류의 특징, 조류의 특징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날개 끝에 발톱은 조류가 아니라 파충류의 특징이다. 날개는 조류지만 발톱은 파충류의 특징이다. 그래서 날개 끝에 발톱 있는 것 파충류의 특징이다 해서 우리 해결의 생물의 진화에서 시조새 찾아보면 분명히 이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날개 끝에 발톱 3번 내야 되죠. 다음 중에서 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하디 바인베르크, 멘델 집단은 뭐가 되지 않는 집단인가? 진화가 되지 않는 집단. 그럼 유전자 빈도가 변하지 않는 집단. 그럼 유전자 빈도가 변하지 않는 집단, 멘델 집단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선 개체수가 많아야 한다. 또 두 번째, 이주가 없어야 한다. 세 번째,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네 번째, 교배가 임의로 교배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좋은 품종이 있다 그러면 좋은 달팽이 있다. 좋은 달팽이끼리만 막 교배하면 나머지 다른 종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교배가 임의로 일어나야 된다. 다섯 번째, 자연 선택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 이게 변하지 않는다 이 소리죠. 그런데 여기서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되겠죠. 또 임의교배, 선택적 교배라면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것들만 교배시키니까. 그래서 선택적 교배가 돼야 되지. 그 다음에 이주가 없어야 된다. 유성생殖은 정제하는 자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임의로 교배하면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요인이지만 유전적 다양성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선택적으로 교배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거죠. 그것들만, 고품종들만 살아남는 거니까 선택적 교배가 아니고 임의 교배가 일어나야 유전적 다양성이다. 이거는 이제 멘델 집단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고, 이제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이런 것, 돌연변이가 이러면서 다양성, 이주가 일어나야 다양성이고, 유성생식, 정제하는 자 수정해야 다양성이거든요. 근데 선택적 교배라면 달팽이가 A 달팽이, B 달팽이, A 달팽이, B 달팽이 있었는데 A, B 있었는데 A가 좋은 품종이다. 이것만 계속 교배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건 점점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양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것만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선 이제 우리가 멘델 집단하고 유전적 다양성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알아보는 문제죠. 그래서 선택적 교배라 이렇게 돼야 되죠. 이거는 설명할 거 없죠. 진화의 가장 작은 기본 단위는 뭐라고 했는가? 개체군 진화의 가장 작은 기본 단위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진화를 얘기할 때 가장 작은 기본 단위는 무엇인가? 개체군이다. 기억나죠? 그래서 개체군 진화의 기본 단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종이란 말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종은 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소가 있다. 이게 개체군이잖아요. 이게 진화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고 종은 실제로는 더 큰 거예요. 개체군보다. 그럼 여기에 개체군도 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여기는 미국 뭐 영국에 소 있어요. 영국. 그럼 요거는 개체군, 미국의 개체군, 영국의 개체군이에요. 다 합해서 소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더 큰 단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작은 개체 진화의 가장 기본 단위는 뭐가 되는가? 개체군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개체군을 우리는 진화의 가장 작은 기본 단위란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후생동물 중에서 좌우대칭이 아닌 것. 후생동물이라는 용어. 뭐가 후생동물인가? 그냥 그렇죠. 동물이 다 후생동물이에요. 옛날에는 원생동물, 해면동물, 자포동물, 자포동물 뭐 쭉 해서 척추동물까지 동물이라고 했거든요. 이걸 동물이라고, 이건 옛날에 원생생물계를 따지지 않았을 때, 근데 원생생물계가 새로 나오면서 이게 무슨 뭘로 쫓겨났는가? 원생생물로 쫓겨났죠. 그래서 왜 원생생물로 쫓겨났는가? 그러면 우리가 동물의 특징은 다세포이다. 근데 이건 단세포이기 때문에 원생생물계로 쫓겨났어요. 예를 들어서 점균류나 난균류는 곰팡이에서 쫓겨난 이유는 왜 쫓겨났는가? 세포벽이 셀룰로이드고 또 점균류 같으면 세포벽이 없겠다는 이유로 쫓겨나서 원생생물로 쫓겨났잖아요. 단세포라는 이유로 쫓겨났거든요. 그 당시에 요건 원생동물, 나머지 다 후생동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도 그냥 후생동물 하면 그냥 동물 다 후생동물이라고 하면 돼요. 이거 쫓아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원생, 후생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동물 중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요거 빼고 다 후생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 중에서 좌우대칭이 아닌 것. 그럼 극비동물, 자포동물은 무슨 대칭인가? 방사대칭이죠. 그래서 편형, 연체, 절지는 좌우대칭. 이건 좌우대칭이 아닌데 어떻게 문제 메일 놓은 거는 편형, 연체, 자포, 극비 이렇게 도 메일 왔어요. 그럼 답이 두 개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되니까 기역, 니은, 디귿, 니은은 절대로 아니라고 나왔어요. K형 선택은 아니라고 나와서 이게 자포면 아마 출제가 좀 오류가 있었던 거고 또 어떤 수험생은 또 이렇게 해서 복원시켜서 왔고 그래서 이런 오류 때문에 문제 공개를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자포동물이라고 넣으면 분명히 방사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문제로 본다면 극비동물 절지동물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두 종류, 곤충류, 각각류. 절지동물의 뭐가 절지동물인가? 절지동물은 곤충류, 거미류, 각각류, 다지류. 절지동물이 아닌 것 확실히 아는 게 있죠. 무슨 이유가 확실히 아는가? 두 종류는 확실히 알죠. 두 종류 하면 머리에 발 있는 것 뭐인가? 오징어, 문어, 머리에 발 달린 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종류는 무슨 동물인가? 연체동물. 1번 확실히 알아요. 근데 주형류라는 말은 많이 안 쓰는데 주형류는 뭐나 마찬가지인가? 그렇죠. 거미류를 주형류라고 해요. 그래서 거미류가 주형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절지동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에서는 원추세포를 추상세포라고 잘 많이 안 쓰는 말, 그 거미류를 우리는 주로 거미류 하는데 주형류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이런 단어도 좀 간간히 기출문제 풀어나가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미류, 주형류, 절지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 그림은 결핵을 유발하는 병원체. 이런 형태의 문제도 바로 수능 형태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결핵을 유발하는 병원체 A. 그럼 병원체 A는 결핵을 유발하는 것. 결핵을 유발한다 그럼 뭐가 되는가? 세균. 또 후천적 면역결핍증을 일으키는 병원체 B. 그럼 병원체 B는 뭐가 되는가? 후천적 면역결핍증을 일으키는 거니까 바이러스가 되죠. 그러면 기억번에 펩티도그리칸을 갖는다. 펩티도그리칸을 갖는다. 세균이 펩티도그리칸 가지고 있죠. 기억번 맞고. 또 핵산을 갖는다. 핵산은 세균도 핵산을 가지고 있고 바이러스도 핵산 가지고 있죠. 바이러스는 DNA 또는 RNA.
세균은 DNA와 RNA.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세포 밖에서 스스로 자기 증식한다. 세포 밖에서 스스로 자기 증식할 수 없죠. 세포 내선, 세포의 숙주의 효소를 이용해서 자기 증식할 수 있지만 세포 밖에서 스스로 자기 증식한다. 틀렸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번, 1번 돼야 되죠. 근육 수축이라 할 때 기작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근육 원섬유 마디, 근육 원섬유 마디가 짧아질 때 필라멘트는 액틴 필라멘트죠.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거 세 가지. 액틴의 길이, 마이오신의 길이, AD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잘못됐고 2번 ATP가 분해되면서 마이오신 머리에 ATP가 분해돼서 ADP로 되면서 인산 떨어져 나가면서 뭐에 결합하는가? 액틴의 마이오신 결합부에 부착을 해서 활주가 되죠. 그래서 활주가 일어난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 되죠. 3번은 근육 수축이라 할 때 수축하면 AD의 길이는 변함이 없죠. AD의 길이는 변함이 없는데 무슨 대의 길이는? AD의 길이는 짧아지죠. 그럼 분모는 변함이 없는데 분자가 짧아지지. 그렇다면 이거는 뭐가 되는가? 증가한다가 돼야 되죠. 또 칼슘이 근소포체로 들어가서 마이오신 결합부가 노출되도록 한다. 칼슘이 근소포체에서 들어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근소포체에서 나와서 해야 되죠. 잘못됐고 맞는 건 2번 돼야 되죠. 어렵게 나온 문제 아니고. 다음 그림은 자극에서 반사가 일어날 때 하고서 요 자극을 줬다. 앞쪽에 찔린 그림까지도 수능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로 출제가 요 그림이 그대로 출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자극에 대해서 반사가 일어날 때 감각기와 반응기 사이의 흥분 전달 용동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가는 자극을 줬으니까 안으로 들어가겠죠. 물론 요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우리가 항상 감각 뉴런 하면 신경세포체가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감각 뉴런이다. 다른 말로 구심성 뉴런이다. 그래서 가는 구심성 뉴런이다. 맞죠? 그다음 A는 뭐가 되는가? 척수. 왜 그런가? 반사 중추는 척수죠. 척수에 후근으로 들어가서 전근으로 나오죠. 그래서 A는 척수이다. 맞죠? 그리고 B는 자율신경이다. 이거 전부 다 무슨 신경에 해당되는가? 그렇죠. 말초신경 중에서 체성신경에 해당되는 거죠. 체성신경. 그래서 자율신경이면 여기에 작용하지 않죠. 자율신경은 내장기관에 작용을 하는 게 자율신경. 그냥 체성신경이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번이 맞는 말이 되죠. 그래서 기억, 니은번 이렇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18번. 이것도 수능형의 문제죠.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 항상성 배우면서 내가 내분비선 거치면서 우리가 내분비샘이라고 배웠는데 구용어로 내분비선. 그래서 내분비선 거쳐서 내분비선 작용하는 것. 그러면 체온 조절 과정에서 내분비샘 자극하는 거 어떤 게 있는가? 그러면 우선 시상합에서 내분비선 자극해서 내분비선 자극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건 뭐가 되는가? 뇌하수체 무슨 엽인가? 전엽.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가 나와서 티록신. 갑상샘. 그럼 갑상샘에서 뭐가 나오는가? 티록신이 나와서 물질 대사 촉진해야 되죠. 왜? 추울 때니까. 그래서 추우면 시상합에서 뇌하수체 자극. 그럼 이건 뭐가 되는가? 누누이 얘기했던 TSH, RH. 다른 말로 TRH. 그래서 갑상샘 자극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가? 이것도 내분비샘이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추울 때니까 ACTH. ACTH가 어디를 자극하는가? 부신, 겉질. 그럼 부신, 겉질 자극하면 뭐가 되는가? 코르티코이드. 당질이죠.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거는 티록신, 물질 대사 촉진. 이렇게 돼야 되겠죠. 또 여러 번 설명했어요. 왜?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가? 시상합에서 나와서 내분비선 자극해서 간. 그럼 내분비선 자극하는 거, 요게 이제 무슨 속질이 되겠는가? 부신 속질. 그럼 부신 속질에서 뭐가 나오는가? 아드레날린, 다른 말로 에피네프린 나와서 간에서 물질을 촉진해야 되죠. 그래서 추울 때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줘야 포도당 가지고 물질 내서 촉진해서 열 에너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추울 때는 이거는 부신 속질. 이건 뭐가 되는? 이건 무슨 신경이 작용하겠는가? 그렇죠. 부신 속질을 자극하는 건
TSH, ACTH 부신속실자 그러면 뇌하체 지배를 안 받지. 안 받으니까 무슨 신경인가? 교감신경. 이것도 잇목은 수축, 피부 모세혈관 수축. 이것도 무슨 신경인가? 추울 때이기 때문에 교감신경. 됐죠? 요거는 교감신경 작용에 의해서 그럼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경로는 가가 아니고 뭐이다라고 하는가? 나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분비되는 경우는 나이다라고 해야 되고, 네, 나는 부교감신경이라 교감신경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다에 의해서 땀 분비가 억제되고 추울 때 추우니까 다에 의해서 땀 분비가 억제되고 피부 열 발산이 억제된다. 그래서 뭘 유지하는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건 디귿번만 맞는 말이 되죠. 그래서 디귿번이 답이 돼야 되고, 이제 체온 조절 항상성에 의한 체온 조절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어려운 거 아니죠. FSH, LH는 뇌하체 바로 나왔네요. 후엽이 아니라 무슨 엽인가? 전엽에서 분비된다. 그래서 잘못된 건 1번 돼야 되죠. 뇌하체 후엽에서 뭐가 나오는가? 바소프레신과 옥시토신. 네, FSH에서 난소에 있는 FSH, 여포 자극 호르몬, 여포와 난자의 성숙이 일어난다. LH에서 여포가 파열되고 뭐가 일어나는가? 배란이 일어나면 뭐가 나오는가?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죠. 그럼 프로게스테론은 뭐하고 뭐의 분비를 억제하는가? FSH와 LH의 분비를 억제해서 새로운 여포의 성숙과 배란을 막는다. 그래서 임신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잘못된 건 1번이 돼야 되죠. 20번도 군집 내 상호작용에 대한 잔존영적이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상호 이익을 주고받거나 이해를 교환하는 것, 공생. 두 개 체군이 서로 이익을 얻으면 상위공생, 한쪽 편만 이익이 되면 무슨 공생인가? 편리공생. 다른 쪽은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다. 편리공생. 그런데 기생은 한 생물이 다른 생물에게 피해를 주는 기생 가지고 공생이라고 안 하죠. 공생은 상위공생과 편리공생이 있지 기생을 공생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잘못된 건 4번 돼야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쭉 문제를 풀었는데 비교적 경부는 이번에 쉽게 출제가 됐죠. 쉽게 출제가 됐는데 특이한 점은 쉽게 출제가 됐으면서 수능 문제가 살짝 포함됐다는 거. 그게 좀 특이한 점이죠. 그렇다고 내년에도 이렇게 되는가? 매년 달라요. 왜? 출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옛날에 경부 작년에는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렵게 나온 적도 있고 또 이런 수능형으로 해서 나오면서 수능형 문제로도 좀 쉽게 나온 적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매년 다르기 때문에 항상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할 때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가면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해가면서 공부를 해서 꼭 합격의 영광을 누리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